93년, 94년 얘기했습니다만 네네네. 98년까지 일단 해태 타이거스에 있었잖아요. 네, 97년 겨울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 시리즈 3번이나 우승. 3번 우승했죠. 그죠? 네네. 그 우승의 원동력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많은 원동력이 됐지만은 어렸을 때는 만약에 못 모르고 했다라면 96년, 7년은 이제 어느 정도 중고참으로 중견이죠. 돼서 또 그 때는 선동열 선수도 나가고 그러지 다 않았어요? 나가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언론은 이제는 혜태가 힘들 거다. 왜냐하면 선동열, 김성한 다 나갔으니까. 투타가 맞아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투수력은 괜찮았거든요. 그때 투수가 누가 있었죠? 그때는 조계현, 이강철, 이대진, 임창용. 그리고 방망이를 또 어느 정도 잘 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멤버였죠. 홈런 타자가 아닌데도 네네네. 유격수 최다 홈런 30개 친 때가 네, 있죠. 네, 있었죠. 97년에. 그건 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석에 들어서면은 일단은 첫째 조건은 출루. 뭐 물론. 네, 물론 1번 타자 그러겠죠. 예. 그리고 투수가 1번 타자한테는 많은 공을 던지게 되면 볼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1번 타자한테는 그냥 좋은 볼을 많이 던져요. 맞춰지 않는다는 거죠. 투수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래요. 근데 그 볼을 저는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결과물을 냈죠. 그러니까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치든지 홈런까지. 네, 볼을 냈었는데 그 애는 뭐 홈런을 치고 들어간 적이 아니라 안타를 쳐야겠다고 들어가는데 결과가 홈런도 잘 맞고. 나오고 네, 그래서 많이 쏟아나갔죠. 그 93, 97까지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네네. 3번이나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네네. 이정범 개인으로서도 왠가 좋은 기록 많이 세우고 그럼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루 쪽이죠. 도루랑 이제 홈런을 30개 쳤다라는 그런 의아함도 있었고. 내 등치에도 홈런을 이렇게 30개 칠 수 있나? 본인도 의아했어요. 네, 저도 놀랬죠. 이렇게 작게 쳐도 스윙 스피드하고 컨택 능력만 있으면은 홈런은 나온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도하면서 타격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그보다 먼저 도루가 우선이었고. 네네, 그죠? 도루가 우선이었죠. 그 도루 기록을 그 후에 누가 깬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도루를 많이 했던 형은 전준호 형, 550개. 저는 이제 일본 갔다 와서 510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 시즌 도루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은 29개 연속 도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1번 타자로서의 가장 적합하게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번 타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도루 실패 경험도 많죠? 많죠. 그러니까 100개를 뛰었으면 저는 거의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82점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 성공률도 네, 성공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죠. 300개 이상 도루했을 때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도루라는 게 일단 루에 가서 살면은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만 그럼요. 또 아웃이 되면은 완전히 꺾어버리죠. 완전히 꺾으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성공률이 있어야지만이 감독들이 선수한테 그린라이트를 주는 거죠. 네. 그때 부상 위험도 있는데 큰 부상도 사실 별로 없었죠. 저는 도로에서 큰 부상 당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꼬맨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날마다 하는 거니까 거의 꼬매서 뛰는 적도 계속 많아요, 제가요. 꼬맨 상태로. 네네네. 이게 부러지지만 않으면 저는 그렇죠. 시합을 뛴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감하게 들어갔죠. 네. 그러다 이제 98년에 일본으로 진출하셨는데 네네네. 그때만 해도 메이저리그로 바로 가거나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죠?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메이저 야구가 그때는 중계도 어려웠고 가까운 일본 야구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저희가 일본 야구에 단어도 많고요. 예. 일본 야구를 좀 옆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만 가도 정말 선수들의 꿈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혜태가 좀 부도가 나고 구단 사정이 안 좋았고 구단이 너무 안 좋으니까 회장님이 한국 팀에 보내기는 조금 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선동열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일본으로 네,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의지하고는 100%도 상관없이 그냥 일본으로 간 거죠. 저는. 근데 하필 가서 큰 부상을 입으셨죠. 이게 첫 해는 정말 일본 야구도 조금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많이 제가 기세가 꺾였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쉽게 솔직히 말해서 좀 활약다운 활약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네, 돌아오셔가지고서도 네. 또 부상을 당하셨죠. 네, 여기 광대뼈에 조금 부러지는 좀 그러니까 몸에 맞는 볼을 맞았죠. 한 4, 5년? 네,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요때가 큰 어떻게 보면 공백이고 네, 슬럼프요. 3년 동안. 그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그때 더 이제 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야구를 해서 은퇴를 할 때까지 잘하면 좋은데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 좀 본인한테 실망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팬들한테 약간 예전에 했던 그런 야구를 못 보여주니까 상당히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 엄청난 힘든 시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선수도 아니고 네네. 입단부터 한 5, 6년 뭐 네. 최고를 달리다가 네네. 갑자기 급전직하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운동선수로서 가장 당하지 않아야 했던 게 부상인 것 같아요. 부상이죠. 큰 부상을 2번이나 당했으니. 네, 그래서 상당히 부상에 노출이 많이 된 운동이지만은 저는 부상을 좀 많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뭐 겁 없이 많이 달려들었죠. 예. 뭐 이래봤자 뭐 부러지겠어? 부러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이도 좀 네. 먹고 그게 또 그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어. 소심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적극적이다 보다가 좀 소심하게 좀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가 좀 꺾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야구들이 조금 되지 않는 해가 좀 많았죠. 하지만 다시 또 부활했습니다. 네네네. 2002, 2003 네네. 이제 외야수로 네네. 골든글로브상도 타고 네네네. 또 도루왕 자리도 네네. 또 오르고 네네. 어떻게 이렇게 오뚜기처럼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잘했을 때의 기억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잘했을까라는 생각. 물론 나이도 이제 조금씩 들어갔지만은 예. 나이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해서 이제 또 2002, 3년도에 많은 것들을 또 노력을 해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현역 선수로 꾸준히 더 활약하시다가 네네네. 은퇴가 2012년입니다. 네네. 그때 나이가 몇 살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43 됐죠. 아마 최고령 은퇴 아니었나요? 아니 이제 송진우 선배님이 갖고 있는데 야수로서 이제 여러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거의 37, 8이면 은퇴의 권유를 많이 받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에 좀 힘들어도 좀 참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인데 우선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존심 많이 버려야 돼요.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최고는 못 네. 된다. 뭐든지 선발 출장이 아니고 백업, 후보 선수, 후배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네. 또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네. 내가 대수비도 나가고 대주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창피하게 생각해요. 왜? 유니폼을 입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나이까지 그때 하게 그 됐죠. 야구 배트에 참을 인자를 네네네. 새겨서 네. 들고 다녔다면서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일본 갔었을 때부터 제가 좀 썼는데 아버님이 어렸을 때 뭐 참을인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했을 그렇죠.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한자에 대한 의미를 알고부터는 예. 상당히 저에게는 좀 의지 아닌 의지가 되더라고요. 예. 운동이 안 됐을 때, 힘들었을 때, 좀 괴롭고 정말 그랬을 때는 그걸 새기면서 많이 참아서 이겨내서 좋은 결과물도 쏟아냈죠. 네. 그렇게 참을 인자를 새긴 배트를 후배들한테도 많이 엄청 많이 줬죠. 그런다면서요? 네, 저는 일본에서도 썼고 말하죠.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운동이라는 게 힘든 요소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당연하죠. 오늘은 4타수 한타 쳤는데 내일은 4타수 무안타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참고 이겨내고 네. 오늘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멀리 보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참고 이겨낸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후배들한테 많이 부각을 시켰죠. 아들 정후 배트에도 참을 인자 있나요? 아니 안 써요. 걔는 안 써요. 왜요? 저랑 이제 좀 인생의 세대가 야구 라이프 달라요?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저 역시 강요는 하지 않죠.
자기의 그런 루틴이 물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본인 스스로는 뭐 방망이에 어떤 걸 새겨낼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프로팀에서의 활동 역사를 쭉 정리했는데 네네네. 국가대표로서 네네. 세계 대회에서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우지 네, 않았습니까? 네. 본인 생각에 세계 대회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언제 뭐 어떤 겁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시아 야구 선수권 MVP 받았던 거. 그때 당시에 당대 이제 일본에는 노모 히데오라고 메이저도 가고 예. 일본에서 상당히 잘했던 그 투수의 볼을 쳤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1학년이면 그게 90년 네, 뭐 89년. 네. 야, 그때 아시안 게임 MVP. 네네. 그때 가장 기억이 남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를 계속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2006년인가 그때까지 됐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추어가 나갔던 게 국가대표고요. 네. 98년부터 이제 프로가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대회들이 많아졌어요. 예.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와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하게 됐죠. 2006년에 WBC 네. 일본전에서 이겨가지고 네네네. 뭐 손 번쩍 들고 왔던 그런 네네. 모습들 많이들 기억하잖아요. 많이 기억하죠. 그때는 제가 36살 때 음. 뽑아줬는데도 왜 나를 뽑지? 당대 야구 선수 잘하는 선수도 있고 예. 저는 이제 많이 힘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해에 가서 또 좋은 결과물을 내서 저에게는 야구 인생사에서 가장 조금 손에 꼽힐 수 있는 경기였죠. 그러다 이제 2009년에 개인 통산 1000득점, 네네네. 500도루. 네네.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 한 10몇 년을 해야지만 당연하죠.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나오는 건데 1000득점이랑 500도루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 체력도 있어야지만은 엄청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출루율도 줘야 되고. 당연하죠. 네, 그런 거 결과물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부상도 없어야 되고. 네네. 네. 상당히 뭐 좋은 기록들이 있었죠. 2009년도에. 은퇴하신 후에 지도자 생활 네네. 또 해설위원도 네. 하셨고, 네. 그죠? 네.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뭐 야구를 했지만은 이제는 뭐 연수도 갔다 왔고 저에겐 상당히 뭐 야구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옆에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도 어느 팀에 가서 뭐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감독하셔야죠. 근데 감독도 뭐 천천히 준비하면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신조가 하나 생겼는데 항상 역행하지 말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후배들한테 전수를 하고 네. 얘기를 해주고 경험으로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데 어떤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감독이나 누구를 해코지를 하면서 막 내가 감독이 된들 그게 감독은 2, 3년밖에 못 가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다 그렇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 그걸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억지로 아니라 해서는 절대로 해야 그냥 물 흐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서 책임감을 완수했을 때 그 자리가 오면은 또 하는 거고 네. 안 되면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금 원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얘기 본격적으로 네. 합시다. 네.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야구를 해봤던데 야구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의 부모님은 2세가 운동을 한 걸 싫어할 겁니다. 아마도. 워낙 힘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게 저희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워낙 힘드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빨라요. 왜? 빨리 이걸 탈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 굳이 그렇게 네, 어려운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고 굳이 내가 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집안을 일으켜야 되나는 그런 생각도 갖지도 않은데 애들도. 네, 굳이 저도 강요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다라면은 저랑 다른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아, 야구 말고? 네네네. 왜 야구에 아빠의 뒤를 잇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 한국 문화적인. 그런데 네. 어떻게 야구를 시작한 제가 거예요? 이제 일본 전주훈련을 가는 해에 한 2달 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주훈련 하면. 그 해에 이제 엄마가 가서 테스트를 받더라고요. 그게 몇 학년 때? 제가 이제. 아니, 정우가 3학년 때죠.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네네. 엄마는 그러니까 시켜볼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게 다른 것들을 많이 시켰죠. 뭐 쇼트트랙, 축구, 뭐 검도 여러 체육 종목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수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딱 봤을 때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축구도 곧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주훈련을 딱 갔을 때 엄마가 정우를 손을 잡고 테스트를 받았다. 야구? 네네. 어디 가서 그런 테스트를 받아요? 이제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봤는데 거기서 또 승낙을 해서 초등학교 야구부가 네. 있는 학교에 네네네. 가서 했죠. 그래서 정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야구 테스트 받았더니 잘해서 야구팀에 이제 넣기로 했다. 네네.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 엄마랑 정우한테 얘기했죠. 뭐라고? 둘이 선택을 했으니까 후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여러 가지의 그런 관여나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나는 하지 말았는데 니네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열심히 해서 니네들이 노력해서 결과물을 갖고 나와야지. 이 길이 상당히 힘든 길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도자한테 뭐라고 했죠, 제가. 그때만 해도 20살이 되고 뭐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잘 몰랐죠. 당연히 그랬죠. 네,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노는 게 재밌는 거지. 당연하죠. 뭐 내가 성공을 해서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우가 딱 그때 한번 얘기하더라고. 아빠 얘기가 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넘어서 알더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모든 게 주위에서 이종범 아들이니까 색안경 낀 거 보니까 이래서 아빠가 안 하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그래서 이걸 넘어야지만이 너는 아빠를 넘을 수 있다. 이게 야구를 하면 할수록 너한테 더 칭찬보다는 부담이 되고 부담 내기, 짐이 되고 너에게 비교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쏟아질 거다. 그걸 감안하면서 너는 이제 해야 된다. 왜? 들어왔기 때문에 야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네. 특별히 개인 지도나 뭐 이런 거 저는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하는 연습을 생각해 봤더니 저는 부모님이 뭐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은 타야를 하나 딱 문 앞에다가 놔뒀어요. 엄청 크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움직이지도 않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알고 봤더니 타야를 치면 이 손목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이게 요즘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에이스급들은 거의 150이에요. 그렇죠. 시속이. 그렇죠. 근데 그 볼이 내 방망이에 맞는 순간 손목이라 조금이라도 밀려버리잖아요. 손목 힘이. 네, 이게 다 파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타야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치다 보니까 체구는 적지만은 빠른 볼에 이겨내더라고요. 예.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타이어랑 스윙을 많이 했죠. 그거랑 똑같이 정우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요즘 알다시피 아파트 세대잖아요.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놓을 데가 없네요. 놓을 데도 없고 칠 데도 없고. 그래서 나는 스윙만 하라겠죠. 빈 스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타점도 생기고 또 빈 스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요. 볼이 날아오면 사람은 맞히려는 그런 행동이 의욕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근데 빈 스윙은 아무리 스윙을 해도 맞는 소리의 타점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하루, 10일, 1년, 10년이 되잖아요. 그게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반사도 되고 스윙 스피드가 생기는 거죠. 몸에 딱 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우도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2인가부터 고3까지 많이 돌리더라고요. 혼자서. 네. 정우도 결과물을 얻으니까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잘 알더라고요. 네. 벌써 국가대표잖아요, 아들.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국가대표팀 선수 나갈 때 코치로 같이 나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2018년 아시안게임 때 같이 그러니까요. 나갔죠. 네네. 코치로서. 네, 코치하고 선수로 나갔죠. 아들은 뛰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청자나 모든 팬들이 알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죠. 아빠가 베이스 코치하고 아들이 나가서 루이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성장을 했구나. 저런 볼도 칠 수 있구나. 대견하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금메달 땄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일본을 이기고. 네, 일본을 이기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조금 눈물보다는 조금 정우가 이제는
이 프로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위치까지 왔구나. 이제 앞으로도 더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2018년이면 프로 한 2년 차 2년 차밖에 안 네네. 됐는데 네네. 아빠가 1년 차, 2년 차일 때 못지않게 잘하는구나.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죠. 네, 네. 바람의 아들로 불리우다가 네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정범 선수 얼굴 잘 모르죠? 모르죠. 이정우 아빠 그러면 다 이정우 선수 아빠라면 그렇죠. 예, 많더라고요. 이제 별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으시죠? 네, 속으로. 좋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야구 잘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아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똑같이. 이정범 선수의 인생에서 야구란? 저는 그래요. 야구는 저를 밥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야구가 없었더라면은 저라는 존재도 세상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상당히 야구에 대한 뭐 애정도 있었지만은 야구가 없었더라면은 제 인생이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구는 항상 친구처럼 좋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역시 야구와 함께 하겠죠. 아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야구가 뭐 누가 저를 부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담 또 코치를 연수를 해서 갖고 있는 그런 눈으로 보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도자 감독 맡으셔서 또 네. 팀의 우승도 이끌고 네네. 그런 활약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젊은 분들은 이정우 아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바람의 전설 이정범 선수와 훈훈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